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작지만 큰 선물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제주도 돈 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제주도 투자가 유망한 건지 또는 제주도 거주를 해도 내가 되는 지역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정보를 공개합니다. 네, 제주도 돈 되는 지역 어디예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정말 제가 하루에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알리고가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뭐라고 할까요? 거품이 없이 정말 진실한 팩트 내용만 가지고 오늘 제주도 돈 되는 지역이 어디인 건지 심층 분석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팩트체크 두 가지만 우리가 알고 가면 된다라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 알마켓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인 부동산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부동산 데이터를 가지고 제주도가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 어디인 건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가 지정한 투자 유망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은 대한민국 전역에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국가가 지정하는 그러한 투자 유망 지역인 건지, 그럼 제주도에서는 이런 지역은 어디인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0년 데이터로 보는 돈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 신고가 지금 현재 통계로 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주 알마켓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제주도 토지 거래 시세라든지 주택에 대한 시세 동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10년의 데이터를 통해서 제주도 토지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집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는 건지, 매도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분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 2020년도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10년 데이터로 보는 이 돈 되는 지역을 기준을 표를 보시게 되면 전국이 파란색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이 서울이 되겠고요. 오렌지 색깔이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전국 서울, 제주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약간 공개념하고 굉장히 좀 가깝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공개념이 좀 많이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여기에 힘입어서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전국, 그 다음에 서울, 제주도가 비슷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서울, 전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제주도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하고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부동산의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언제부터? 2013년도부터.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17년에서 18년도까지는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019년도에는 거의 꼬꾸라지 듯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꼬꾸라지는 듯한 곡선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 대비해서 서울하고 지금 전국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제주도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10년 데이터로 보면서 제주도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과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과 규제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라는 부분들을 10년 데이터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만의 부동산 특징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더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 알마켓, 알리고가 또 10년 데이터로 보는 돈 되는 지역을 주제를 가지고 2010년도부터 2020년 3월 달까지 제주도 전 지역의 평균 토지 가격을 다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표는 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 땅이 얼마인가? 나는 도대체 언제 이 땅을 팔아야 되나? 나는 도대체 얼마에 사야 내가 땅을 잘 샀는가? 이런 부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이 데이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내가 지금 현재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도 최근 10년 동안 제주도 전 지역의 땅값의 평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맨 첫 번째 줄에 전체 평균이 나옵니다. 2010년도 4월부터 2011년도 3월, 2010년부터 2011년도에 1년 정도 그 기간에 맞춰서 제주도의 전체 토지의 평균값이 3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36만 4천 원, 그 다음에 37만 3천 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30만 원대, 40만 원대, 그 다음에 60만 원대, 그 다음 90만 원대. 그래서 지금 2020년 3월 지금 평균은 98만 7천 원이 제주도 전역의 토지의 평균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균 가격 중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표시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평균값이 102만 원이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평균 가격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집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집가가 내려간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비해서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이 된 부분들을 우리가 평균 가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체 10년의 데이터로 봤을 때 제주도 땅값은 2010년부터 2020년을 기초로 했을 때 2010년도에는 평균적으로 31만 원이었는데 지금 2020년의 평균 가격은 98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10년 정도 내가 보유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 3배 정도 땅값이 오르지 않은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당장 매도를 서두르셔야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평균만큼도 오르지 못한 땅이라면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 표를 보시면서 꼭 참고를 하시고요. 지역별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경면, 한림읍, 애월, 조천, 구자, 성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성장 배수를 한번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400%에서 500%, 그래서 4배에서 5배의 그 가격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을 때 보통 최저 3배에서 5배 정도 오르지 않았으면 그 땅은 매도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거는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내 땅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평균 가격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5배 정도 오른 지역이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나 뭐 한경면 548% 올랐고요. 그 다음에 조촌읍도 5배 정도 올랐고, 성산읍이 뭐 521% 정도 올랐고, 표선도 5배, 그 다음에 남원도 5배,
안덕면은 한 4.5배, 그다음에 대정읍도 뭐 5배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은 2배 정도 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높은 평균가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 남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원 지역은 2010년도에 평균 땅값이 14만 9천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 지금 현재 얼마가 되냐면 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87%, 내가 샀던 가격에 5.5배 오른 게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래 토지 갖고 계신 분들도 5배 이상 만약에 올랐다라고 하면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 이거가 이제 뭐 이렇게까지 뭐 되지 않았다, 3배도 안 됐다, 그런 분들은 당장 파셔야 됩니다. 매도를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10년 동안 우리가 공시지가도 오르는데 땅값이 안 오른다고 하면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단 어디만 제외가 되느냐? 택지개발로 지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아예 도시가 변한다거나 이런 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지역이 어디냐? 그건 이제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 최저 3배에서 최고 5배까지 오른 게 제주도의 땅값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이 박스 표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10년 동안 매년 꾸준하게 뭐 거품 없이 계속적으로 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2020년에도 꾸준하게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꾸준한 지가 상승을 보이는 지역이 딱 4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첫 번째 애월이 되겠습니다. 애월 지역의 2020년 3월 달에 땅값의 평균 가격은 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가격보다 싸다라고 지금 현재 매물이 나와 있거나 또는 건축이 가능한데 평균보다 가격이 싸다. 그러면 그 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조건에 사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역이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 두 번째 지역이 표선이 되겠습니다. 표선 지역은 2010년도가 13만 6천 원이 평균 가격이었는데 2020년도 현재 평균 가격이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뭐 거품이나 버블 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격대가 오르고 있는 지역 표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남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4만 9천 원에서 현재 87만 5천 원까지 꾸준하게 떨어짐 없이 지속적으로 매년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이 남원 지역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 제주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매년 꾸준하게 떨어짐 없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지역, 총 4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인 거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평균 가격 이하로 우리가 이제 뭐 매입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상당히 잘 매수를 하시는 거다라고 판단하시고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친 이러한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지금 이제 그 지역에서는 가장 평균 가격이 높았던 그런 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평균 가격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평균 가격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한경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퀘션 마크를 달게 되는데, 한경면은 지금 현재 대정읍하고 인접된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정읍의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신화역사 이쪽의 개발행위라든지 인구가 좀 증가가 돼야 한경면까지 같이 확장이 돼서 지가 상승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경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정읍과 안덕면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성이 있게끔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이 좀 개발행위가 돼야지만 가격 자체가 움직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63만 원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보합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16년에서 2017년도 평균 가격이 96만 원이었습니다. 그 전해 같은 경우에는 38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3배가 뛰면서 그 다음해에는 20만 원 정도 떨어진 71만 원. 그래서 현재 2020년에는 64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 같은 경우에 16년도에 굉장히 버블이 좀 많이 생겼고 그 버블들이 차츰차츰 지금 현재 조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64만 원대가 지금 현재 2018년도보다는 조금 오름폭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96만 원이라는 그런 버블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지금은 정상 가격을 회복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한림 같은 경우 평균 가격 64만 원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만약에 매입하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토지를 적당한 가격에 매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월의 평균 가격은 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평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인 거기 때문에 애월 지역은 86만 원 이하짜리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지금 상당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투자가 지금 하시게 되면 굉장히 적기에 특히나 또 뭐 애월 쪽으로 또 집을 실거주하실 분들도 많이 또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월 같은 경우에도 평균 가격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이제 보시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적기에 매수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가장 높았던 게 2018년도에서 19년도 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보다 조금 내려간 평균 7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월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휴양형 주거단지라든지 단독주택단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장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샀을 적에는 상당히 매수가 잘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가장 높았던 때가 평균 64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50만 원이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자는 50만 원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괜찮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자나 조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름이라든지 고저울지대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총량제가 실시되는 2023년 이후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될 토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와서 건축을 하든지 실제 와서 살든지 어떤 행위를 뭐 해놓든지 이러한 방법론적인 거를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2023년에는 내 땅인데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지역이 좀 싸게 샀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몇 년 후에 퇴직하고 와서 여기다 집 지어야 되지. 집 못 짓다니까요. 그때는 제주도의 건축 조례가 지금 현재 뭐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법을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믿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내 땅에 대한 내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명확한 내용을 본인 스스로가 잘 찾아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특히 조천과 구자읍에 토지를 매입하실 분들은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산지역 나왔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땅값이 폭등했죠. 그 전에 2015년에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4만 원이었던 땅이 거의 한 4.5배 정도 오르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16년에서 17년도에 벌어졌습니다. 14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차츰차츰 떨어져서 2020년도 현재 66만 원의 평균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건 왜 그랬냐? 제2공항이 2015년도 10월 달쯤 발표가 됐습니다. 공항 발표되고 나자마자 난리가 났었죠? 말도 안 되는 땅들을 말도 안 되는 가격대로 막 하고 그만큼 공급은 없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시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2공항에 대한 그 기본고시가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구독자 여러분 알마켓을 이제 계속적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공항은 됩니다. 다만 이 공항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명확한 법이 나오는 시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인 거기 때문에 그냥 점잖게 기다리고 계시면 이게 됩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이러한
SOC 사업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SOC 사업은 제주도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정말 이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자손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제주도,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생산 가능한 인구가 이제 들어와서 기업도 있고 소비도 되는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생 도시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SOC 사업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게 제주도가 지금 현재 봉착된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제2공항이 발표된 것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가격대가 폭등을 했는데 지금 66만 원이면 거품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6만 원도 안 되는 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는 성산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뭐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물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이고 오수관이 없으면 오수관로를 다 묻는 공사를 할 것이고 전봇대가 바로 앞에 있으면 지중화 공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성산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 완전 도시로 탈바꿈이 된다. 그래서 제1의 지금 현재 제주도의 최고의 신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성산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6년에서 17년도 144만 원의 평균 가격을 보였는데 현재 66만 원을 했으면 우리가 144만 원이 간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산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의 절호의 타이밍이다 라는 부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산읍이 또 이렇게 돈 되는 지역이 아무나 또 이거 투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무나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성산읍 같은 경우에 어쨌든 거품이 꺼지대로 꺼진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표선, 그 다음에 남원, 여기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표선은 70만 원 이하짜리를 땅을 사셔야 되는 거고 남원도 평균 이하 가격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균 가격을 안다는 건 평균 이하 가격을 사야 적어도 내가 이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적당한 가격에 땅을 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안덕면과 대정읍은 우리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덕면의 평균 가격은 지금 현재 2020년도 현재 7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94만 원이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2019년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잘 모르시고 제주도 뭐 폭망했다, 뭐 제주도를 왜 가냐, 제주도에 땅을 왜 사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제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 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제주도가 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앞으로 집가가 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보면서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누가 뭐 신이 아닌 이상에는 그거를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데이터는 말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제주도 땅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주도가 뭐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화폐 가치는 올라가는데 공시지가를 올라가야 재산세도 같이 내면서 여러 가지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충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폐 가치는 올라가는데 땅값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구 증가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체라든지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특히나 청년층을 굉장히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뭐 투자진흥지구라든지 SOC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바로 그런 데 다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죽은 도시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정말 이렇게 뭐 자연 환경과 그다음에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정말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그런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주도를 선택해서 제가 이사를 왔고 앞으로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덕면과 대정읍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대비해서는 가격대가 떨어졌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육 도시에 이제 국제학교가 이제 유치가 되든지 또는 이제 신화 역사 리조트의 이제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들 중국 인구가 조금씩 이제 관광객들이 좀 들어와야 이 동네가
살아나고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JDC가 굉장히 역할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뭐 거기서도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그걸 유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향후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대 부분은 올해까지는 조금 더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도시에 이제 국제학교가 하나라도 더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회복은 되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 동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 제주시와 서귀포의 동지역이 평균 가격이 2배 차이가 납니다. 서귀포시가 이제 제주시 대비해서 2분의 1 정도의 평균 가격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명확히 알 수 있고 아무래도 동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읍지역보다는 평균 가격이 높습니다. 서귀포시 동지역의 평균 가격은 2020년도 현재 119만 원이 되겠고요. 제주시 동지역의 평균 가격은 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인구의 65% 이상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곳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 구조와 산업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 유치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육성들을 서귀포 동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겠지만 2018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이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조금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데이터로 보는 돈 되는 지역 그럼 과연 어딜까요? 제주도는 결론적으로 다 돈이 됩니다. 다 돈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평균 3배 이상 오르지 않는 땅을 사신 분들은 정말 너무 자기 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했던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3배 이상 10년 됐는데 3배 이상 뛰지 않았다. 무조건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 매도 타이밍을 잡고 또 다른 내가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쪽 또는 실거주가 내가 부합한 그런 곳으로 이동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산 같은 지역은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고시를 올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성산의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보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국가가 지정한 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것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돈이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매매를 하면 뭐 매도자가 돈 주고 돈 받고 매수자가 돈 주고 부동산을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매매가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면은 허가를 먼저 받아야죠. 내가 이 땅을 살 겁니다 라는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되느냐? 첫 번째, 투기적 토지거래가 있는 지역 그리고 집가 급등이 되는 지역 이 두 가지가 부합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합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거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하죠. 허락이 안 되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체결한 거래가 계약이 무효가 된다. 예, 어마무시한 법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돈이 되니까 허가를 받으라고 하겠죠? 그러면 제주도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도대체 어디냐? 두 군데죠. 예, 제주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지정이 된 제주시 월평동, 영평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2첨단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2월 19일까지 지정 만료가 됐고요. 제2공항 성산읍 전 지역은 2021년 내년이죠. 내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서귀포시 성산읍의 모든 땅들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내가 주택으로 사용할 토지를 내가 살 겁니다 라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살던지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칙금과 이행강제임금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허가를 통해서만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지역이 바로 성산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읍의 토지거래 허가는 2021년 1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성산읍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대상이 되냐면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등을 유상이라고 했죠. 돈으로 거래하는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면 무상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증여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돈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증여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성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증여 형식으로 이제 많이 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우리가 유상으로 거래하는 건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계세요. 나 주택 사는데 토지에 대한 허가를 왜 받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주택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올라진 거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로 소유권이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은 상관없지만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가 내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다.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거다. 내가 여기서 거주할 거다. 라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절대 안 해줍니다. 무조건 내가 거주하는 용도여야지만 실제 토지 이용에 맞게 그 규제에 맞게 토지를 이용을 해야지만 허가증을 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역으로 이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면적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규모로 좀 조그맣게 내가 돈이 이제 소액밖에 없고 이렇게 성산 쪽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허가 대상 면적보다 적은 토지나 주택을 사게 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성산읍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m 초과 그 다음에 초과가 되지 않는 면적은 우리가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친절하게 제가 제곱미터까지 다 써놨고요. 특히나 이제 성산읍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다 비도시 지역이죠. 계획관리나 뭐 생산관리, 뭐 보전관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농지가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1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250제곱미터 미만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확인해서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면적이 초과되지 않는 그러한 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을 매입하실 경우에는 2년 동안 내가 여기 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되겠고요.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4년을 자기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업용지도 4년 동안 자기가 경영을 해야 되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성산에 성산에 농지를 샀는데 성산읍에 꼭 살아야 되냐? 이건 아닙니다. 제주도에 살기만 하면 됩니다. 임야도 마찬가지죠. 제주도 사람이면 2년 동안 제주도에 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불가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상 보존용으로 5년의 의무 기간이 있다. 그래서 현상 보존용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하천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 불가 토지는 5년 동안 현상 보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행 강제금이 나옵니다. 몇 천만 원씩 나오죠. 개별 공시지가에 아니면 매매 금액에 몇 프로 해가지고 이행 강제금이 매년 나옵니다.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법이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이제 돈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주도 돈 되는 지역 어디인가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제주도 토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금 타이밍이 언제냐, 매수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현재 오늘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0년 지역별 평균 데이터를 제가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취득한 연도가 이때인데 이때보다 내가 가격대가 좀 싸게 샀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배에서 5배 정도 올랐다 라고 하면 매도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도 오르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거기에서 성산지역은 제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개발로 인해서 제2공항으로 인해서 성산 전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땅이 맹지일더라도 갑자기 거기가 도로가 날 수도 있고, 또는 수용이 돼서 신도시로 또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산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3배 이상 10년 되는데 3배 이상 오르지 않았다, 그분들은 당장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5배 이상 올랐다, 그런 분들도 매도 타이밍을 잡고 다른 쪽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방향을 잡아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자되는 습관 제주 알마켓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번 부자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